속도와 가속도 단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익혀야 할 물리량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동거리와 변위입니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변위란 것은 물체 위치 변화량, 다시 말해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를 의미하고, 필수적으로 꼭 익혀야 될 것은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익혀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향이 다르다, 직선 거리는 서로 같지만 방향이 다르다, 그렇다면 변위는 서로 다른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변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직선 거리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아야만 이때 우리는 변이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물리량을 배우고 난 후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속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먼저 익혀두시고요. 두 번째, 단위 시간, 다시 말해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속력이라는 물리량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양이다 라고 익혀두시면 되고요. 속도라는 것은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 1초 동안의 변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도는 변이다, 속력은 이동거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양을 속력 그리고 속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력과 속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종종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속력이란 것은 이동거리를 나누는 값이고요. 속도란 것은 변위를 나누는 값입니다. 그리고 변위는 방향을 갖고 있겠죠. 따라서 속도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바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평균 속력이란 것은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무엇을? 이동 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균 속도란 것은 다시 시간으로 나눈다. 무엇을? 변위를. 위에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준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속도 파트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관계식인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평균 속도라고 하지 않고 순간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느 시간 동안에 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속도,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시간의 양의 길고 짧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속도는 1초, 평균 속도는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대 속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속도, 두 번째 순간 속도, 세 번째 평균 속도를 배우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한다? 시간의 길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1초 동안 이렇게 구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상대 속도를 배우게 되는데, 상대 속도라는 것은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관찰자가 정지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지한 상태에서 관측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 속도란 말보다는 그에 대비되는 절대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절대란 말은 사용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와 다른 운동하고 있을 때 관찰자가 바라본 물체의 속도를 상대 속도다라고 표현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대 속도란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물체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겁니다. 이때 속도기 때문에 방향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참고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걸 먼저 확인을 했죠. 그리고 A가 관측합니다. A가 B를 관찰하게 되죠. 자, 이때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요? 라고 묻게 되면 상대 속도에는 이렇게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관찰 대상 B가 되겠네요. 80에서 관찰자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20km/h다. 이렇게 측정된 게 바로 상대 속도이고,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 A의 방향과 관찰 대상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마찬가지로 VAB에 대해서 해석해 봅니다. 자, 관찰 대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관찰자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줍니다. A의 속도 60을 빼주면 이것은 곧 마이너스 140km/h가 되겠죠. 자,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빼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익혀야 될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화 다룰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속력이 어떻다? 일정하다. 따라서 이렇게 수평한 직선 형태로 나오겠죠. 자, 함수식으로 표현합시다 라고 하면 상수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항상 뭘 꼭 익혀둬야 하느냐? 넓이입니다. 자, 그럼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시면 자,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율이 항상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러므로 시간과 이동거리에서는 무엇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느냐? 기울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바로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동거리. 그리고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움직인 경로의 총 거리가 뭐였다? 바로 이동 거리였다라는 거 배웠고요. 물체의 위치 변화량 무엇이었다? 변위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동 거리와 변위를 갖고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속력이 되겠고, 자,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니까 이번에는 속도다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하고 있을 때의 관찰자가 본 물체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상대 속도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상대 속도를 거는 방법은 물체의 속도에서 누구의 속도를 뺀다. 관찰자 속도를 뺀다라고 했습니다. 자, 속도를 배우고 난 후에 그 다음 배운 내용이 바로 한쪽 방향, 즉 방향이 일정하고 빠르기도 일정한 운동,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자, 등속 직선 운동에서 대표적으로 그래프 두 가지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이동 거리니까 속력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수영 연습을 하는데요. 길이가 50m인 직선 레일을 왕복한답니다. 몇 번? 3번. 그러면 형민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총 길이는 50m를 3번 왕복한 거죠. 그러면 한 번 왕복하는데 이렇게 왕복하는 게 1회 왕복이죠. 그런데 길이가 얼마? 50이래요. 그럼 1회 왕복할 때 얼마를 이동한다? 100m 이동하겠죠. 그럼 3번 왕복하게 되면 300m가 되겠죠. 자, 그러나 변이는 다른 개념입니다. 변이는 뭐였죠? 출발점과 도착점 간의 직선거리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서로 같다면 직선거리가 없겠죠. 따라서 변이는 0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주어지네요. 그런데 물체가 지금 직선도로 위에서 운동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직선상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6초까지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을 따라서. 그리고 6초가 경과된 이후부터는 다시 뒤로 간다.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바로 10m가 될 것이고, 6초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에서 4니까 다시 6m로 이동한다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동한 경로는 16m가 되겠지만, 변이란 것은 바로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 있는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4m가 될 것이다. 자, 4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운동합니까? 라고 하니까 직선 경로네요. 자, 그렇다면 A, B, C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그림과 같이 변하는데 0초부터 10초 동안 세 물체의 평균 속력과 시각 t에서 순간 속도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표현했었고, 이것은 기울기로 나타낸다. 포인트죠? 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순간 속도는 어떻게 확인하니? 기울기로 확인한다. 이것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10초 동안이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A. 자, 직선 위를 운동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얼마? 10m. B도 똑같이 10m. C도
똑같이 10m 이동했네요. 따라서 평균 속력은 서로 같다가 되겠지만 순간 속도로 t초일 때, 그럼 t초일 때 순간 속도는 뭐로 확인한다? 기울기. 그럼 요 t초일 때 기울기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누가 커요? C가 제일 크군요. 그럼 A가 제일 작은 건 확인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 순간 속도는 C, B, A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묻죠. 자, 이렇게 문장형으로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V, A, B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2번에서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V, B, A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VAB를 쓰면 우리는 VB에서 VA를 뺀 것이 바로 상대 속도다라고 표현했고, 자, 관찰자가 A죠. 그러면 A에 대한 B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반대가 될 때 부호를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푼다. 그 빼기 10에서 마이너스 17m/s라고 쓰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마이너스가 여기서 방향이 제시되어 있군요. 그러므로 서쪽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VA도 같은 방법이니까 그거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뭘 내가 확인한다? 넓이, 이것이 곧 무엇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울기. 이동거리에 대한 기울기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속력,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보시면, 일단 먼저 등속 직선 운동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빠르기, 이것과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일정하다. 이것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가속도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짜가 가면 가짜죠. 바꾼다는 얘기죠.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운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이란 것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등가라고 표현하면 일정하게 변합니다. 무엇이? 속도가 변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정도에 대한 물리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가속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란 것은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몇 초죠? 1초라고 익혔습니다. 자, 1초 동안에 무엇?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가속도란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물체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다시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곧 가속도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뀌는 거죠. 다시 속도가 변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값을 뺀 것이 바로 변화량이 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가속도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평균 가속도. 평균이라는 의미가 뭐였죠? 일정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초, 아주 짧은 시간, 그 다음 어느 일정 시간, 이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 짓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가속도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자, 또 순간 가속도 등장하죠. 시간 길이에 따라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가속도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자,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무슨 운동이다? 직선 운동이다. 포인트. 자, 등가속도 다시 정리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주로 우리가 배운 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고요. 자, 무엇을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다. 두 번째,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직선 운동이다. 우리가 운동을 다룰 때 곡선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관계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익혀두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필수적으로 꼭 익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세 가지 모두 다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식을 이용해야 됩니까? 그것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연습을 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살펴볼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관계된 그래프는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상수함수식으로 나오죠. 자,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라고 하면 우리가 뭘 구한다? 넓이를 구합니다. 그럼 바로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가속도는 속도의 무엇이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속도 변화량이다. 그러므로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속도가 변화하니까 기울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넓이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는 우리가 배웠죠? 무엇이다? 속도니까 변이다. 그럼 기울기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속도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수평한 그래프가 되겠고, 임의의 시간 t초 동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넓이가 곧 이동거리죠. 그럼 이동거리는 넓이니까 단순하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자, 변이라고 한다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될 것이고, 하지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등속 직선 운동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 비해서 얼만큼 더 많이 이동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얼만큼 더 이동하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꼭 기억을 해주실 게 바로 2분의 1 AT 제곱만큼 더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 속도에서 t초가 경과된 후 얼마큼 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v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속도의 변화량이 바로 v에서 v0를 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무엇이었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꼭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옮기면 나중 속도, 변화된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서 꼭 얼만큼 변합니까? AT만큼 변한다라고 해서 AT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항상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속도가 변했습니다. 얼마큼 변했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큼 변했다? AT만큼 변했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로만 우리가 확인되니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자, 여기서 평균 속도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운동 파트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처음 속도가 되겠고요. 변했죠? 나중 속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평균 값으로 만들면, 다시 말해서 요 넓이와 요 평균 값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다뤄보는 이 넓이의 값은 같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항상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후에 2로 나눈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공식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2분의 v0 더하기 v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공식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공식 몇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세 번째 이 공식은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사용되는 공식인데, 시간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관계식입니다. 자, 이것은 뭐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것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도는 감소할 것이고, 그럼 위치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 시점이 위치가 바뀌는 건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타점 기록에 대한 이런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무엇이라고 배웠죠? 바로 가속도다라고 배웠습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가속도란 것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분자는 속도 미터 퍼 세크죠. 분모는 시간 세크입니다. 따라서 단위는 바로 미터 퍼 세크를 시간을 다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직선상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확인한다? 넓이를 확인한다. 이 넓이는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바로 속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고민 없이 가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넓이는 바로 변위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상에서는 기울기만 존재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울기다. 이것은 바로 속도를 나타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은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자, 속도가 변했네요. 처음 속도에서 얼마큼 변한다? AT만큼 변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큼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V0 T가 되겠죠. 하지만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얼마큼 더 간다? 2분의 1 AT 제곱만큼 더 간다. 자, 시간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관계식은요. 마지막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가속도가 0이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속도는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가속도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속도가 변할 것이고, 플러스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를 의미하는 거니까 증가할 것이고,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이니까 속력은 감소하겠죠. 근데 여기서 계속 감소한다? 오호,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이것은 주의할 사항이 있겠죠. 자,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번엔 속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옳은 문장은 아닙니다. 자,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오호,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가 변한다. 그리고 더 속도에는 무엇이 있다? 빠르기와 방향이 있다. 따라서 빠르기가 변한다거나 방향이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것이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한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달의 표면에서 위로 던져 올린 공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달이니까 중력이 있겠죠. 그러므로 위로 던져 올린 공은 높이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겠죠.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 맞죠. 지표면 위에서 가만히 떨어뜨린 사과, 처음에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 점점점 빠르게 움직이겠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속도다. 이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가속도가 0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해서 얘는 가속도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경우에 가속도를 구하세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속도란 것은 변화된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이것이 곧 뭐였다? 속도 변화량이었다.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 동안 나눈 값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20이었는데 50이 되었네요. 얼마 변했죠? 30이 변했죠. 자, 몇 초 동안? 10초 동안. 따라서 가속도는 3m/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20이었다. 그러나 뭐 했다? 정지했다. 정지란 것은 0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20이 변했군요.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2초로 나누면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로 확인해 볼까요? 동쪽을 향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주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동쪽을 향해서 20, 그러면 20이라고 쓰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었죠? 서쪽을 향해서, 그럼 서쪽이니까 반대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8에서 20을 빼면 변화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8이다 라고 되는 거죠. 몇 초 동안? 4초 동안. 그럼 마이너스 7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이제 방향의 개념으로 바꾸면 마이너스란 건 아까 서쪽을 얘기했으니까 서쪽으로 7m per 세크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30m per 세크 속도로 움직이다가 정지했대요. 그런데 이때까지 얼마? 90m 이동했대요. 뭐라?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네요. 자,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모음 중에서 기억나는 거, 낮은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뺀 것은 EAS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세요가 되는 거죠. 그럼 확인 들어갈게요. 자, 처음에는 30이니까, 그리고 나중 정지죠. 나중 그럼 0 빼기, 자, 처음에 30의 제곱이니까 900이 되겠군요. 그럼 2A 그 다음에 얼만큼 이동했다? 90m 이동했다. 자,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5m per 세크 제곱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죠.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러면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속도 변화량은 항상 뭐였다? AT였다 라는 거 꼭 명심하라고 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속도 변화량 30에서 정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0이죠. 그리고 가속도 구했네요.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시간 바로 계산 가능하죠? 6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m per 세크 속도로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걸 수 있죠? 10m per 세크 되는 걸 수 있죠.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속도 곱한 시간이다. 따라서 문제 확인해 보면 가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몇 초가? 10초.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간 확인하는 방법 확인했고요. 이동거리를 묻습니다.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뭘 물어요? 이동거리를 묻죠. 시간이 생략됐네요. 시간이 생략되면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모음 중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푼다고요? V제곱 빼기 V0 제곱은 EAS다. 이것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 4번 문제와 같은 거죠. 6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뭐였다? 가속도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면적은 뭐였다? 변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기울기는 5분의 10이니까 2m per 세크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변이는 이 넓이를 의미하겠죠. 자, 따라서 25m가 되는데 무엇이? 변위가 확인해 보았듯이 직선도로를 달리고요.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직선. 자, 방향이 일정하다.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때는요,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동거리를 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5m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